오늘 진짜 막 손절매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손절은 아닙니다.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는 이런 흐름보다는 시장 흐름들 맞춰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제가 보기엔 지금 가장 체크해야 될 건 영국 같아요. 에너지 쪽 이번에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계속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미국 나스닥 시장 한번 그 차트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제 모드는 지금까지 약간 뭐 이제 나스닥이 올라서가 아니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좀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던 뷰가 살짝 이제 좀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 일단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미국 시장은 어제 반등을 했는데 일단 뭐 반등이 지금 거래량 가지고 나온 반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을 살린 게 이제 영국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영국이 솔직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행정부랑 지금 중앙은행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감세 정책하고 뭔가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인을 쫙 펼치니까 시장이 막 미친 듯이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여기서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국채 매입을 통해서 안정을 가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뭘 하고 쉽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고 친 거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도 똑같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변화 때문에 영국의 안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제 다 급하게 갔던 어떤 한쪽으로 막 쏠렸던 지표들이 지금 안정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미국 시장의 변화가 컸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연준에게도 압박이 되는 거죠? 연준에게도 근데 연준은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인트루이스 총재 발언에서도 만약에 미국이 침체로 가게 되면 해외에서 나오는 어떤 블랙스완 관련된 쪽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썼거든요. Nevertheless.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무리 영어 할 때 그래도 가능하면 혀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갈 길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방관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자정작용이 통하느냐의 문제겠지만, 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제 달러 강세 약간 114, 115대에서 꺾였습니다. 네, 그냥 112대로 내려가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이러면 110대 밑으로 한번 내려가지 않나 생각이 일단 첫째 드는 거고, 거기다가 금리도 일단 뭐 4%대 얘기했던 게 이제 훅 꺾이기 시작했죠. 이게 뭐 달러랑 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달러 꺾이면은 또 하나 유가가 움직입니다. 네. 유가가 이제 80달러대, 유가는 이제 80달러대 밑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밑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감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그들의 입장으로는 이제 바텀 라인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되면 산유국 입장 쪽에서는 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용납 안 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하고 있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러시아가 이런 상황에서는 또 한 1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게 요구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 또 유가도 밑에서 좀 반전 나오는 것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스닥도 나스닥이겠지만 S&P 500 네. 쪽에서 제가 3,700선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설정이 안 되네요. 예. 이렇게 주봉상에 나오고 있는 여기 요 저점대와 한 200주선에 된 지지권. 여기 이제 어제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일봉의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3,700선을 맞추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목금 나왔는데 거기가 중요한 상황 쪽에서 일단은 지켜갑니다. 그러면 살짝 아유 살았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뭐 이번 주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국내 증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따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한번 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P 주봉 같은 경우는 요 지켰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국에는 지금 3,400선이 많이 나오죠. 네. 이 자리가 지금 검은색 선에 들어가는 장기
흐름들 그리고 또 지난 고점들까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터치하느냐 그거는 좀 앞으로는 이게 주봉이 아니고 월봉이네요. 네. 뭐 이런 정신 차리지 못할까? 네. 바로 바꾸겠습니다. 월봉. 네. 너무 이런데. 네. 너무 날라린데. 이거 순간순간 대응해야 되고 폭주 중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쌍바닥으로 만들어야 되냐 아니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여론은 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금 약하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밀린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인데 단기적으로는 지키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10월 CPI 발표죠. 한 10월 13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살짝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단중기 정도? 중기는 아니겠죠. 단기 정도 흐름들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조금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무참하게 빠졌습니다. 그러게 너무 밀렸어요. 네,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 이격도거든요. 지난번에 이거 쭉 하락했을 때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그때 100하고 90 사이에서 90대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는 자리가 90대 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일반 이격도랑 좀 다를 겁니다. 저는 이격을 많이 벌려놨거든요. 여기 한번 찍게 되면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이격을 확대해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이번에도 90대 초반 딱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추가 기다렸다가 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추가 하락을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의 변화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일단 단기 하락은 좀 멈출 수 있는 흐름들 요거를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번도 한번 나오게 되면은 찍고 나서는 바로 한 3일 세게 올라와요. 오는데 지금 단기 저항선에서 한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보게 되면 한 3일 세게 올라올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반대매매 걱정을 또 시장에서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은 메리트가 지금 상당히 커 있는 상황들 요거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시도했다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 또 찍는데 그때는 이격도는 이제 90을 안 깹니다. 90대에서 반전 시도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이격도도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 찍게 되면 반등이 엄청 셉니다. 이런 게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자 막 손절매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손절은 아닙니다. 오늘은 팔지 말자.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요 돌아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되 일단 오늘 같은 경우부터 딱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2230입니다. 이 자리가 안착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은 한데 안착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2230선에 대한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2300 정도가 강한 저항이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최대 목표치는 10월 CPI 발표하기 전까지 한 2300선 정도까지 어떤 반응 정도를 체크할 때가 아닐까. 근데 그 정도쯤 돼서 이번에 어떻게 팔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런 때 정리 좀 하셔야겠죠. 반대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급락하는 상황에서 겁에 질려서 너무 바닥에서 이제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좀 반등했을. 근데 이번에 아니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적어도 장이 좋든 안 좋든 기본적으로 현금 1-20%는 최소한 들고 있어야 이것도 종목이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공포란 얘기에 대해서 좀 반성도 많이 하던데 이런 표현 너무 공포감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솔직히 공포였거든요. 지난번에 빠지기 시작할 때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하는 이런 흐름보다는 시장 흐름들 맞춰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거는 강조를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뭐냐면은 어제 보니까 어제 제가 블로그에서도 여러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담이 많았고 거기다가 전화가 예전에 증권회사에 있었을 때 고객분들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서 아이고 아직까지 신용 쓰고 있었는데 이거 반대면 왜 간당간당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부터 또 단 그런 거 보니까 많이 빠지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전을 노리되 그렇다고 이게 지금 완전한 V자 반등으로 만들 것보다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엄청 출렁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그거죠. 만약 갭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출렁일 겁니다. 왜냐면 초반에 또 반대 매매나 아유 이거라도 그냥 치고 나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승하고 쭉 밀렸다가 다시 여기서 턴해서 강세 쭉 가다가 또 12시 1시 가게 되면 뭐 스탁론 이 반대 매매들 있죠. 이거 나가지고 또 출렁했다가 다시 이제 종가 고가로 만드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이 흐름들은 또 지켜보시되 어제 이런 거를 외국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래서 이 느낌이 안 좋아서 파생 쪽의 전문가 네. 모시고 딱 봤더니 네. 그냥 쫙 공포. 왜냐면 어제 그분도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패닉이 나오려면 예전 같으면 1조 이상의 네, 현물이 매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건 우리 수급이 개인과 기관이 쫄은 거다. 그러니까 매수가 없어요. 매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파생으로만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쪽에서 아니 무슨 마이너스 한 3,000개 매도하다가 7,000개 매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완전 농락당한 거죠. 농락당한 거예요. 이거 외국인한테 농락당했어 어제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럴 정도로 파생 플레이가 지금 저희가 없다는 거. 개인 쪽에서도 이것도 너무 한탄스럽고요. 대표님 가시죠. 어디를 가요? 파생 플레이어 옆에서 갑자기 한강 가지는 줄 알고. 살아야죠. 사람은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파생을 네. 우리 가족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계속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절대 대신 파생은 하지 말자. 네, 이거 이해는 하시되 하는 거는 진짜 저랑 1:1 상담하고 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민낯? 네, 파생을 했을 때 이제 항상 파생한다고 뭐 후배들도 얘기하게 되면 앉아봐라.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것부터 10가지 쫙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분 최종택 이사인데 네. 그분도 그러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 번 질문했어요. 근데 왜 파생하셨어요? 네. 그래도 아직 살아 계시면은 네. 예, 잘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어느 분이시라고요? 최종택 이사 유한타증권에. 누구?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예, 예. 일단은 의미 있는 반등. 그러니까 지금 가족분들 오늘 매도는 아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아마 여지는 또 나올 겁니다. 특히 제가 보기엔 지금 가장 체크해야 될 건 영국 같아요. 영국이 이제 사고뭉치로 변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영국이 흔들리면은 또 고리가 이제 또 어차피 영국은 유럽이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서 또 왜 제대로 가서 여행도 못 해본 나라에서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 이건 뭐 똑같은 현상이긴 하겠지만 거기서 뭔가 큰 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계속 진원지고 또 하나 걱정은 겨울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트랜스오션이라는 회사를 물론 이제 주가는 뭐 2.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거 가지고 매매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바뀝니다. 바뀌는데 왜 이 회사를 관심이 높냐면은 저는 LNG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은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겨울이 많이 춥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파는 거기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폭파했더라고요. 가스관을. 네. 그럼 이제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독일이 했든 러시아가 했든 누구든 간에 그럼 이제 이거 손절.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어디겠습니까? 오시오, 고객님들 오시오. 미국이 이제 그렇죠. 쭉 올라가겠죠. 네. 어제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운송하는 회사들이 이게 다 이제 변화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에너지 쪽 이번에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계속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인데요? 우리 방송하면서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하셔가지고 미국 주식을 괜찮다 이렇게 추천하시는 게? 잘 보자. 일단. 잘 보자? 네. 이제 너무 보시면은 좀 그럴 겁니다. 주가가 한국에 쫙 밀렸어요. 그렇다 이게 근데 오프쇼어 죄송합니다. 아웃쇼어 네 이쪽 관련돼서 시추하는 업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몇 개 회사 중에 몇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스위스 회사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 미국 회사였었으면 벌써 파산했습니다. 근데 파산법이 달라서 아직까지 명맥은 찍혀 있는데 갖고 있는 시추선이 지금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네. 멕시코만에서 시추를 허가해 주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생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어렵다 보니까 변동폭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에너지 관련된 쪽 회사 미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잘 챙겨보시고. 대표적인 회사들. 네네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네. 오늘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섹터나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바이오젠이 좀 아쉽긴 해요. 저런 거 한번 붙어보긴.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시작부터 갭상승을 해서 뭐 그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뭐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긴 했는데 일단 어제 바이오주 셀트리온도 어제 FDA 승인된 거 보니까 괜찮고 셀트리온이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하듯이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주를 매매할 때 아시죠? 그 느낌.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바이오젠이 치매 치료제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통 치매 치료제에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이오젠과 일라이릴리와는 전혀 그러니까 바이오젠하고 일라이릴리는 경쟁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별로 관련은 없지만 치매 관련주라고 해서 움직이게 되면 제가 기억으로는 피플바이오 이거 진단키트 치매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고요. 명문제약, ABL 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런 테마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데 바이오 테마 잘 안 하는데 혹시나 갖고 계시거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바이오주 어제 그나마 선방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경기 방어주의 시각들이 살짝 불긴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안 빠지던 거 반응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낙폭이 컸던 게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 게 크기 때문에 오늘 근데 낙폭 큰 게 신저가가 1103개인가 그런데요. 어제 보니까. 그러게요. 네. 3분의 1이 신저가예요. 이게 무슨 증시입니까? 그러게요. 네. 이건 다 양봉 하창봉 대표 탓이에요. 오늘 내일 대기하고 계시라고 그러세요.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내일 좀 혼 좀 내줘야 되겠어. 네.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낙폭 컸던 것들이 오늘 반응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컸던 것들을 오늘 차라리 단기 대응을 한다. 네. 그러면 제 관점은 낙폭 컸던 것들이 갭상승 나갔다가 출렁임 보는 거 보고 이제 대응할 거. 이게 첫 번째 같고요. 오늘 매매하다가 쓰러져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야 돼요. 특히 그 연세에는. 자, 치매가 그다음에 중요한데요. 예.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가스 관련주 쪽인데, 어제 가스 관련주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테마는 저희가 다 알듯이 GSE 이런 거 움직이는데 그런 건 아니다. 란 쪽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연구하는 되는데 그런 테마들 움직인다고 그래서 거기서 시장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해봐야지 하고 하는 쪽 말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금 국내 LNG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동아시아의 LNG 가격도 지금 저희가 다 영국 국회 영국 LNG 가격들 막 체크하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쪽도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꾸준히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거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계속 상반기까지 눌렀는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반영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도 LNG 가격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이 가스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는 것 최근에 또 많이 밀렸죠. 이쪽도 피팅, 밸브, 가스관 그냥 너희 태조 이방원이었지? 일단 차익 매물 받아라 하면서 막 엄청 많이 밀렸거든요. 네. 네, 이런 것도 좀 자리는 차지할 때가 됐다는 쪽에서 이쪽은 중기적으로는 많이 밀렸지만은 다시 한번 챙길 때가 아닐까. 또 이쪽도 조선 기자재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대우조선 해양만. 네. 근데 그거 나오면서 조선기자재가 다 꺾였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니까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섹터 쪽에 또 조선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재를 수입하는데, 근데 자재를 수입하는데
조선이랑 완전히 연관성은 그렇게 상관계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이쪽은 LNG 쪽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수요 높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고 이번에 보니까 이거 얘기 나오고는 또 유럽산 LNG 가격이 또 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밀린다 그러면 반응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수요나 앞으로 쓰임새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기관 외국인 수급 유입 종목 쪽에서 하나 현대로템 방산 쪽도 최근에 지금 일단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로템도 지금 자리 보게 되면 고점에서 딱 3번 지지가 들어올 정도의 자리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주가 보니까 이런 자리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이 한 3일 동안 팔았던 건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방산주에 대해서 차익 매물은 맞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꺾이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고 어제 보니까 또 한국항공우주는 매각액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루머가 있었잖아요. 네. 한화가 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거기에는 카이를 그거? 예, 다, 루머. 예. 그렇게 우리 김수윤 회장님의 깊은 뜻을 어찌할까? 네, 아유 무서운 분이시니까요. 예, 그냥 그런 거 함부로 돌리면 빠따로 맞. 네. 그런 기력이 좀 딸리실 것 같은데. 아, 그래 자제분들도 계시니까. 아, 맞아. 네. 또 만만치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화의 가장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화솔루션 사장이 지금 장남인가요? 이렇게 된 확신은 않지만 이제 이걸 누가 삼남이 어떻게 나눠갔느냐에 대한 지분 관계와 승계가 되면서 이런 때 갑자기 또 M&A가 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쪽에서 아마 조금 종목들은 뭐 천차만별 움직일 겁니다만 그래도 이제 거기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 어차피 그러면 방산 쪽은 하나로 모아가고 있고 또 태양광이나 에너지 쪽으로는 또 신재생은 하나로 모아가고 있고 이런 어떤 축이 나오는 변화들은 한화 쪽도 체크는 하시되 좀 많이 밀렸다 싶으면은 이런 자리 쪽에서 방사는 손절하거나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챙겨봐야 되겠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이시스 메디칼은 실적 관련된 데이터 지표 나쁘진 않은데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조 보게 되면 예전에 이거 어디 골드만삭스 있었나? 그 최초 나온 리포트가 목표가 2만 원 불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와 진짜 2만 원 가는 거야 하다가 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그 나오는 실적 동향들이 뭐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출 지표에 따라서 뭐라고 그러죠?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지만은 아직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관심은 두고 보자고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낙폭큰 거 엄청 많죠. 신저가 들어온 거. 뭐 네. 종목이 없나? 돈이 없지. 또 비수를 꽂으시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장 뭐 너무 쫄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또 만약에 장중에 또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뭐 이 정도 흐름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정작용은 있을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지금 일단은 공포심은 사라졌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마음속의 공포는 저요. 저는 공포는 네, 와이프한테 제일 공포감이 있고요. 네. 하다가 게임하다 들킬 때 그 공포감. 이게 제일 심하고요. 네. 나머지 시장은 뭐 그냥 평정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또 의외로 나스닥 선물지수 영향에 따라서 또 생각했던 그 어떤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쫄지 말자 이제는. 네. 그러면 오늘은 팔자리가 아니다. 이걸로 정리를. 네, 팔자리보다 저는 살자리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살자리를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